자, 이어서 우리는 제 13강입니다. 13강은 교재 페이지 116쪽입니다. 위에 3번 맞벽 건축하고 연결 복도입니다. 비교적 시험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맞벽 건축은 뭐냐? 벽이 가까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옆집 벽하고 옆집 벽이 가까이 붙어 있는데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을까를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경계선이 옆집하고 경계선이거든요. 옆집하고 경계선인데 벽이 이렇게 건물 지면 벽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지었고 여기 또 옆에 대지 옆에 여기 누가 건물 지었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게 경계선이면 원래 갑이 이걸 넘어가도 안 되고 을이 이거 넘어가도 안 되겠죠. 옆집 경계선이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 맞벽이라 부르냐? 거기 보니까 50cm 이내로 붙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50cm 이내고 여기도 역시 50cm 이내예요. 그러니까 30cm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완전히 붙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내니까. 그래서 10cm까지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집 벽하고 옆집 벽이 굉장히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맞벽 건축인데 경계선에서 몇 센티미터 이내에 있을 때 50cm 이내에 있을 때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이란 건물하고 을이란 건물이 이렇게 경계에서 붙어 있으면 불 같은 거 나면 화재 나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아무래도 옆에 불이 금방 옮겨 붙겠죠. 어쨌든 이렇게 50cm 이내로 하게 되면 못 지키는 게 있어요. 거기 세 가지. 요걸 봐줍니다. 무엇을 봐주냐니까 대지 안의 공지, 일조동 확보한 건물의 높이 제한, 경계선 부근의 건축, 이거 세 가지를 갖다가 봐주게 됩니다. 즉, 대지 안의 공지. 원래 이 옆집 경계선하고 이 건물일 때는 여기 띄도록 돼 있어요. 이걸 띄도록 돼 있습니다. 몇 미터까지 띄도록 돼 있냐면 6미터까지 띄도록 돼 있는데 50cm 이내로 붙어보니까 이걸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그래서 그건 봐준다. 그래서 대지하는 공지를 봐주고 또 하나 뭐 봐줍니까? 61조 1조 확보 높이 제한. 뭐냐면 햇빛이 들어오라고 옆집 좀 띄워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띄워주지 않으니까 햇빛이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봐준다. 그것도 안 지킨다. 원래 띄워줘야 되는데 근데 안 띄워도 된다. 왜? 맞벽 해주는 거니까. 세 번째는 뭐도 봐주니까 민법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나 있어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라고 돼 있죠.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란 뭐냐면은 민법에 여러분들 민법을 좀 배웠죠. 뭐가 나오냐면 민법에 물권에서 뭘 들어봤냐면은 물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점유권 나오고 그다음에 소유권 나오고 이렇게 나가요. 근데 소유권에서 무슨 말 들어가냐면 소유권의 상린관계 그런 걸 들어봤어요. 소유권의 옆집과의 관계 띄워주는 거. 그게 242조예요. 그래서 그 242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몇 미터 이상 띄도록 되어 있냐면은 반 미터 이상 띄라 돼 있어요. 민법 242조. 옆집하고 몇 미터 이상 띄거라? 반 미터 이상 띄거라라고 돼 있어요. 반 미터는 결국에 몇 센치입니까? 50cm 이상 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50cm 이내에 못 지키겠죠.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는 안 지켜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깊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벽 건축하는 것은 어디서나 맞벽 해보면 되는 것이냐? 아니고 일정한 지역만 하는 겁니다. 거기 몇 가지 지역? 네 가지 있죠?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데 또 뭐 허가권자가 도시 미관 한옥 보존을 위한 건축을 제한하는 구역, 또
건축 협정구 이런 데만 맞벽 건축할 수 있다. 이런 데만. 참 그렇게 보면 돼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3번에 도시 미관도 위에서 있지만 한옥 보존. 한옥의 맞벽을 갖다 건축하냐면 한옥은요. 한옥을 지을 때 여러분들 북촌 같은 데 가보면 한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띄어서 지어놓으면 한옥이 멋이 있습니까? 멋이 없습니까? 멋이 없죠. 옆으로 골목길로 쫙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맞벽이 되는 거예요. 옆에 이게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옥은 이렇게 맞벽 걸치고 갈 수 있단 말이죠. 한옥은 맞벽이 돼야지 멋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띄워놓으면 맛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얘기하자면 한옥이 있으면 이렇게 한옥들이 쭉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맞벽에 가지고 붙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도로가 여기도 한옥이 있으면 이 도로가 넓어야 멋이 있다, 좁아야 멋이 있다. 도로가 한옥은 운치가 있다. 좁아야 운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도로 너비 또 봐줘요. 한옥 같은 거는 좁아도 괜찮아요. 원래는 도로 너비가 몇 미터 이상 돼야 되죠? 4m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근데 좁아도 봐준단 말이죠. 한옥은 특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맞벽도 되고 옆에 붙여도 되고. 원래 건물을 옆에 붙이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역시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1번 맞벽의 설치 기준. 맞벽에 하게 되면 가장 취약한 게 뭘까요? 화재 났을 때 불나면 옮겨 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맞벽을 해주긴 해주겠지만 기억. 주요 구조부가 내야 구조이라. 니은 마감재료가 불연재이라. 불에 안 태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되겠죠. 넌 맞벽은 해. 그 대신 자재를 잘 써야 돼. 불 옮겨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주요 구조부가 내야 구조이고 마감재료가 불연재이어야 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복도. 연결복도가 있습니다. 연결복도. 연결복도는 어떻게 그림이 나오냐.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연결복도는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 연결복도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병원 같은 거나 학교 같은 데 이렇게 건물 하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 구간, 신간으로 가시죠 하면 이렇게 여기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복잡하게 된 데 있어요. 여기서 내리고 또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연결된 복도가 바로 연결복도다라고 불러요. 백화점도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백화점, 학교, 병원 등등. 이것이 연결복도인데 이 연결복도가 하게 되면 역시 붙어버렸으니까 뛰는 규정을 적용한다 하는데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붙어버렸으니까 뛰라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세 가지도 역시 봐준다. 거기 연결복도에는 아까 말한 대로 대전의 공지, 1조동 확분리한 높이제한, 또 민법 242조 반미터 이상 뛰라.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세 가지를 봐준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연결복도에 있어서 이쪽에서 불이 났으면 이게 불에 잘 붙어버리면 옆으로 옮겨가잖아요. 불이 이렇게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에 잘 안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기억, 주요 구조부가 내야 구조의 것, 니은 마감 재료가 불연재료의 것. 올라가서 이것이 중요한데 밀폐됐을 때 창문이 10분의 1 이상 면적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기준이 어느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냐? 바닥 면적이 아니에요. 벽 면적. 벽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창문 크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복도다 그러면 벽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창문 같은 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답답하니까 10분의 1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10분의 1을 좀 알아야 되겠죠? 10분의 1 되고. 근데 그게 연결복도가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 병원 가보면은 연결복도가 지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도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로도 연결복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창문 내봤자잖아요. 창문 내도 깜깜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거기 뭘 해도 괜찮으냐 하니까 환기 설비를 갖춘다. 환풍기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면 된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리을은 뭐냐면은 너비 높이가 5m 이하일 거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좀 외우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거 갖다가 입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연결복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둘 다 너무 크면 안 돼요. 둘 다 몇 미터 이하라고요? 5미터 이하, 5미터 이하지. 너무 크게 해주면 말이죠. 넓게 해주면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한다? 룸을 방 같은 거 두르기도 하고 막 사무실 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딱 통로로 쓰게끔만 둘 다 몇 미터 이하? 5미터 이하, 5미터 이하 외우면 되겠어. 5미터 이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미음만 하나 봅시다. 미음. 건축물과 복도 통로의 연결 부분에 자동 방화 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미음입니다. 여기 불났어요. 부르면 여기 옮겨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겠죠. 이 막는 시설을 갖다가 여기다 막아버린다. 불나면 얼른 내린단 말이죠. 그거 뭐라고요? 거기 미음에 자동 방화 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거라.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읍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된다. 이 대지 면적에서 다 연결부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이 차지하는 면적이 연결부터 하면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연결복도에는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봐준다. 뭐다? 대지안의 공지, 일조확보 높이 제한, 민법 245조 적용 안 하고. 두 번째, 창문 크기는 얼마?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그 통로는 너비나 높이가 각각 몇 미터 이하? 5미터 이하.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예. 이어서 3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 어려운 부분입니다. 높이 제한이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시험지에 잘 나와요. 이건 제가 잘 나오는 건 잘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데 시험 문제는 잘 나오는 편이다. 거의 이거는 한 20분 이상 설명을 해야 돼요. 높이 제한. 하나 몸통에서 20분에서 30분까지 요거 높이 제한 한 문제 요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렵지만은 잘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한마디로 우리가 건물 질 때 무작정 높이 질 수는 없죠. 높이 지면 누가 또 이렇게 씹습니까? 옆집에서 씹잖아요. 뭐라고 씹습니까? 막 햇빛 안 비친다고. 그래서 이 높이 제한 규정을 갖다가 법에다가 건축법 정하고 있는데 건축법상 높이 제한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가? 거기 1번 가로 구역 높이 제한.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첫째 무슨 높이 제한? 가로 구역 높이 제한. 두 번째 뒤에 넘어가면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이 있어요. 2번 파란 글씨 있을 거예요. 넘어가면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 이렇게 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건축법상 높이 제한은 가로 구역 높이 제한,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은 최근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몸통이 커요. 그런데 그럼 첫째 가로구역 높이 제한은 뭐냐? 가로구역은 이런 걸 가로구역이라고 불러요. 이게 단지나 대지가 있는데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대지나 단지가 있으면 무엇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요. 도로로 둘러싸인 데가 가로구역이에요. 도로 둘러싸인 데. 그럼 보통 옛날 동네일까요? 신시가지가 많을까요? 신시가지가 많죠. 보통 이런 데 신개발하는 데는 이렇게 도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쫙 단지로 이렇게 쫙쫙. 거기 가로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가로구역은 어떻게 높이자냐? 높이를 지정해줘요. 누가 높이를 지정해주냐?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해줘요. 허가권자가. 근데 어떻게 지정해주냐? 만약에 여기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긴 병원이고 여기는 호텔이다. 그러면 혹시 같은 지역이라 해서 높이를 꼭 똑같이 정해줄까요?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높이를 똑같이 정해준다? 다르게 정해준다?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A하고 B 높이 정해줄 때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정해 줄 때 높이를 다르게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 높이를 정할 때 무작정 높이를 막 정해줄까요? 여러 가지를 고려할까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높이를 정해진단 말이죠.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 보면서 볼까요? 교재 보니까 1. 가로구역 높이 제한. 1. 높이 지정. 누가 높이 정한다고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이 뭔데요? 둘러싸인 도로로 둘러싸였다니까요.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 바로 가로구역인데 이걸 높이를 정해주는데 자 일단은 허가권자가 높이를 정해준다. 두 번째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박스.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무엇을 고려합니까? 박스. 그것도 나온 적 있어. 어렵게 나올 때 나왔습니다. 첫째,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 이용 계획. 해당 가로구역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여기 도로 너비가 얼마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앞에 도로가 전면 도로에 따라서. 세 번째, 해당 가로구역 상하수도 등의 간선세 수용 능력. 네 번째, 도시미관 경관계획. 다섯 번째, 해당 도시 장래 발전.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높이를 정해준단 말이죠. 어렵게 나오면 그 박스도 나옵니다. 어렵게 나올 때. 다음 중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고려사항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물어볼까요? 고려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볼까요? 시험 문제 나온다면 혹시 어렵게 나온다면 고려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고려사항이 많으니까 아는 걸 하나 살짝 집어넣는단 말이죠. 거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차등 지정. 지금 얘기한 대로 높이를 정해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똑같이 높이가 된다. 다르게도 정할 수 있다. 다르게도 정할 수 있다. 이게 들었죠? A 빌딩, B 빌딩 높이를 다르게도 정할 수 있구나. 넘어갑시다. 118쪽. 완화 지정. 이건 뭐냐면 융통성 있게 풀어주겠다. 이 건축법 빡빡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완화해서 좀 높이를 좀 완화해서 풀어주겠다. 누가?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대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높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어쨌든 주체가 누가 완화할 수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이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할 수도 있구나. 풀어줄 수도 있구나.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다음 네 번째. 조례에 의한 높이 지정.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필요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필요할 때 가로구역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조례로 정할 수도 있어요. 조례로. 다음 절차. 5번. 이걸 지정하려면 반드시 뭘 거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그건 그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연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로구역 높이 제한이었어요. 이게 다예요. 이건 쉬워요. 그래서 가로구역 높이 제한은 비교적 언급하는 게 작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1조등 확보가 대단해요. 이놈이 아주 대단합니다. 두 번째 친구 누구 나옵니까? 1조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장합니다. 아, 이놈이 아주 대단한 놈이에요. 이놈이. 시험 문제가 이놈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놈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최근에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요건 또 두 개로 쪼개야 되겠어요. 자, 1조등 확보 높이 제한 두 개로 쪼갠다. 괄호 1번 무엇입니까? 전형주거적, 일반주거적에서요 높이 제한이죠. 전형주거적, 일반주거적. 지역에서의 높이 제한. 중간식 문제로 이게 뭐 전형주거적, 일반주거적 가로쳐놓고 집어넣는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최근에. 예. 전형주거적, 일반주거 가로쳐놓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높이 제한 하나 있고 또 괄호 2번은 뭐가 있습니까? 넘어가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쭉 옆에 가면 괄호 2번은 즉 119쪽 밑에 보니까 공동택 등의 1조등 확보 높이 제한 나오죠. 공동택 나와. 공동택. 자, 그러면 전형주거적, 일반주거적 이게 뭐 하느냐? 사람 사는 동네예요. 사람 사는 동네니까
일조등 하고 햇빛이 비쳐야 될 거 아닙니까? 빨래도 널고 애들도 뛰어다니니까 햇빛 비쳐야 되니까 전형주거, 일반주거적은요, 햇빛이 비쳐야 되니까 일조 확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건축물 이에요. 모든 건축물. 이 안에 모든 건물 질 때는 띄어서 해야 돼요. 이 안에 건물 질 때는 띄어서 건물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만, 공동택 있죠, 공동택. 모든 건물이 다 들어가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어디서 하느냐? 대부분의 아파트나 이런 거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해요, 여기서. 특칙에서, 여기 밑에 특칙에서 해요. 물론 모든 건물 다 들어가지만, 거의 공동택은 대부분 여기서 해줘요, 여기서. 여기 조금 남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한다? 상가는 여기서 하겠죠, 상가는. 그죠? 당연히. 상가는. 그래서 여기 햇빛 비치려고 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띄워주느냐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원칙적으로 정북 방향에 무엇을 띄워주느냐? 인접 대지 경계선. 이거 인접 대지 경계선 주관식 나왔어요. 저거 가로쳐 놓고 인접 대지 경계선 저런 거 주관식 나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원칙은 정방향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얘는 정남 방향이에요.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 그래서 인접 대지 경계선 시험제 나왔습니다. 중앙식으로도. 자, 그러면 뛰는데 얼마나 뛰게 되느냐? 그린 것을 설명드릴게요. 정방향이든 정남방향이든 원칙이 정방향인데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뛰었는데 얼마나 뛰어주게 되느냐를 그림 그리면 이미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인접 대지 경계선이고 여기가 인접 대지 경계선이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여기다 건물 지면은 자 이게 이렇게 방이 펴면은 건물 지을 때 북쪽에 인접 대지 경계선 띄워준다. 남쪽에서부터 기준을 띄워준다. 북쪽 기준. 북쪽에 있는 경계선 띄워주는 거예요. 북쪽으로 남쪽이 아니라 원칙은 북쪽입니다. 북쪽으로부터 띄워주는데 그러면 여기 방위표에서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니까 해님은 어디 있을까요? 해는 밑에 있겠죠. 밑에 쪽에. 그러니까 그림자는 어디다 생길까요? 북쪽으로 생기죠. 그러니까 옆집에 그림자 생길까 봐 띄워줘야 돼요. 옆집에 그림자 생기니까 가까이 붙으면. 그래서 요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를 많이 띄워야 될까요? 조금 띄워야 될까요? 많이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에 따라서 뛰는 거리가 나와요. 두 개가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교재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교재 갑시다. 교재 가보니까 밑에 괄호 1번 118쪽 전형주거죠. 일반주거에서 높이 제한 나오죠. 원칙 정북 방향이다. 금방 얘기했죠. 전형주거지나 일반주거에서 건축할 때는 정북 방향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북쪽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띄워주게 되는데 얼마나 띄워주냐? 두 가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띄워야 되겠죠. 9m 이하일 때는 얼마 뛴다고요? 1.5m 이상 뛰면 되고 9m 초과는 그 높이에 2분의 이상 뛰면 되고 요거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렵게 그거까지.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죠.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 뛰면 되는데 1.5m 이상 높이가 9m 초과할 때는 그 높이에 2분의 이상만 뛰면 된다. 요거 원칙이 어느 방향인데 북쪽 방향인데 근데 예외가 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 기역을 정하지 않는다. 즉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즉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A입니다. A.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지 나오진 않았어요. 대단히 어렵죠? 심화 강의니까 해드린 거예요. 시험지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 궁금해할까봐 설명을 드리자면은 거기 A에 있어서 A 해가지고 A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 대지 사원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가 너비가 20m 이상 도로, 20m 이상 도로에 접할 때 이게 뭔 소리냐를 설명드릴게요. 자, 원래는 어디를 갖다가 기준을 띈다고요?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 기준에서 높이가 높을수록 뛰게 돼 있죠. 1.5m 뛴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쪽 윗집하고 아랫집은 대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느냐. 여기 대지하고 여기 대지하고 중간에 도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가. 근데 도로가 말이죠. 거기 몇 미터 이상 도로가 들어있대요. 가보니까 거기 20m 이상 도로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 올리면 돼. 여기다 이렇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굳이 뛸 필요가 없어요. 20m 이상 있는 도로인데는 굳이 뛸 필요가 없이 올리면 되는 겁니다. 올리면 되는 겁니다. 올리면 된다. 그 뜻입니다. 20m 이상 이렇게 띄어져 있을 때는 굳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몇 미터 뛸 필요도 없어요. 이만 벌써 띄어져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A가 되겠고 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그렇게 해도 근데 그렇게 하는데 20m 이상 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니까 밑에 보니까 지구 단위겠고요. 경관지구 안에서 올라가서 중점 경관 관리 구역, 특별 가로 구역, 도시 미관 위에서 허건제가 지정 공간 구역. 이런데 중간 도로가 20m 이상일 때는 굳이 이기한 걸 안 지켜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20m 이상 안 지켜도 되는 데는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여기 지구 단위기의 구역, 경관지구 이런 데 있죠. 중점 경관 이런 데만 봐준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실제 시험지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문제집과 다른 문제집 있죠.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뭔 소린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다 하는 거니고. 또 B번도 있죠. 건축협정구역. 건축협정은요, 자기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 우리 뛰지 말자 하면 안 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B번 건축협정구역입니다. 또 C번, 건축물의 정방에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더라. 그땐 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띄는 건 이 위에도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위에가 예를 들어서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산이 떼든가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걸 갖다가 뛸 필요가 없어요. 그림자 생겨도 괜찮아요. 또 여기가 상업적이다 그러면 상업적일 경우는 그림자 생겨도 괜찮아, 이쪽에. 여기가 전용주거, 일반적일 때 북쪽에서 띄워줘야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일 때는 이쪽이 다른 지역일 때는 굳이 안 띄워도 돼요. 붙여도 돼요. 붙여도 됩니다. 햇빛 안 비춰도 괜찮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C번. 그 다음에 옆에 가 있어 예외. 얘는 이거요. 이거 별거 없어요. 얘는 이겁니다. 얘는 이겁니다. 자, 얘 뭐죠? 어느 방향으로부터 뛴다고요? 정남 방향으로 뛴다. 즉 이렇게 돼요. 여기 아까는 북쪽이었잖아요. 여기 이제 남쪽. 여기서부터 띄워준다. 여기 이쪽 남쪽에 있는 인접 대지경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이 건물이 올라가겠죠. 여기서 뛰니까. 그럼 올라가면 뒷집에 어떻게 한다? 뒤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림자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은가 하니까 거기 예외적으로 봐주는 것들입니다. 자, 어느 정말 예외적으로 남쪽을 띄워준다. 거기 보니까 정남 방향, 즉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에 이래도 불구하고, 즉 정북 방향 불구하고 높이를 정남 방향에서 뛰면 된다. 그 뜻입니다. 어느 데서 하는 때 이렇게 뛰어도 되는가? 택지개발지구, 대지송사업지구 등등 하고 거기 여러 가지 시옷, 정북 방향으로 도로공원, 하천 등 건축의 금이 등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이응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이런 때는 정남이 아니라 뭐다? 정북 뛰어도 죄송합니다. 정북이 아니라 정남 방향 뛰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시옷을 볼까요? 시옷? 시옷은 이런 거예요. 시옷은 정남방에 뛴다. 자, 남쪽 뛰면 건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림자가 어디 생깁니까? 여기 건물 그림자 비치겠죠? 근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이 뒤로 붙어가지고 도로에 있으면 그림자가 여기 비치면 여기 햇빛 비치지 안 비치게 돼 있죠? 그러면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야, 이 도로는 이렇게 햇빛이 안 비치고 따지고 갑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나 이런 공원 같은 데 있을 때는 북쪽으로 붙여도 괜찮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뛴다는 건 북쪽으로 붙인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림자 쓰는 게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 동그라미 시옷입니다.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이 있다. 여기 그림자 쓰는 게도 괜찮으니까 남쪽으로 뛰어도 괜찮죠. 그럴 때는 봐주고. 또 이응. 이응은 뭐냐면 이응은 바로 위가 뭐냐면 여기가 건물 짓는데 여기 남쪽 뛰는데 그럼 북쪽에 어떻게 한다? 그림자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 북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가 있는데 B가 건물 짓는데 남쪽 뛰면 그림자가 A한테 생기겠죠? 그럼 A는 불만이 많겠죠? 근데 A하고 B가 합의를 했어요. 합의. 제가 남쪽으로 해서 띄워지니까 북쪽에 올라갑니다. 그림자 생기겠습니다. 자, 양해해 주시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어두운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양해했다. 그러면 A와 B가 합의했을 때는 붙여도 괜찮다. 그것이 바로 이응입니다. 거기 이응 붙여도 괜찮다. 북쪽에 있는 소유자하고 합의했다. 그렇죠? 그럼 남쪽에서 뛰고 북쪽으로 올라가도 괜찮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다? 남쪽 방향 뛰는 것이다. 예외죠. 그럼 얼마나 뛰느냐? 똑같아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남쪽 방향 뛰는 것도 똑같이 얼마 뛴다? 아까 1.5m 또 하나 뭐다? 아까 2분의 1 그거 똑같이 뛰는 겁니다. 다음 이어서 바로 2번 공동택 등의 일정 확보 높이자. 이제 우리는 어디 왔느냐? 이제 여기 끝났어요. 여기 끝났고 이제 뭐 한다 여기? 공동택 오는 거예요. 공동택. 공동택. 공동택은 특칙이에요. 공동택은 특칙으로서 나오는 경우다. 일반적인 보통 아파트는 다 여기 들어가요. 일부만 여기 들어가고 일부만 여기 들어가고 거의 다 여기 들어가요. 보통 아파트는 다 여기 공동택에 들어갑니다. 그럼 보통 아파트 때 어떻게 줘야 될까? 햇빛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것이 밑에 공동택 특칙이 되겠습니다. 공동택 일조확보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이제 이 공동택을 갖다가 그림 그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워낙 이 부분이 넓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공동택만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 제한이 이렇게 됐죠. 금방 가로구역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이제 2번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이고 여기에서 금방 뭘 하나 배웠어요? 가로구역 2번 일조등 확보. 거기서 가로 1번이 뭐냐면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자, 이제 2번이 뭐냐면 공동택 특칙이죠. 공동택 특칙. 공동택입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쫙 펼쳐보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공동택 들어갑니다. 공동택은 어떻게 하느냐? 공동택은 거기 보니까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뛰는 경우가 있고 동그라미 1번 올라가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공동택은 두 가지. 1번보다 인접 대지 경계선 뛰는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 두 번째, 2동 이상 뛰는 경우, 2동 이상.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2동 이상.
그러니까 동과 동 사이 떼어주는 거예요. 동과 동 사이, 동과 동 사이, 동사이입니다. 동과 동 사이, 동 사이, 동과 동 사이를 떼어주는 거예요. 두 동 이상을 띄는 겁니다. 자, 인접대지 경계선 두 동 이상 띄는 거 내부에서가 있게 되는데, 이건 다른 말로 또 인동거리, 인동거리라고 합니다. 인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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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동과의 거리, 인동거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접대지 경계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동택이니까 아파트 단지다 치고, 여기 단지가 있다. 여기 윗단지, 아랫단지가 있다. 이럴 때 윗단지하고 아랫단지가 있을 때 여기 아랫단지, 여기 단지 달라요. 자, 여기 이제 1동이 있고 여기 2동이 있다. 여기 3동이 있고 여기 4동이 있고 여기 관리사무소가 있다. 관리사무소가 있다. 이렇게 됩시다. 근데 옆에 단지하고 요거 경계선, 요거 떼어주는 거, 요거. 옆 단지하고 인접 대지 경계선하고 어떻게 띄게 되는가? 인접 대지 경계선과 어떻게 띄는, 얼마를 띄워줘야 되는가? 그런 뜻입니다. 띄워주는 건 원칙적으로 원칙은 2배 이하입니다. 원칙 2배 이하인데 예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예외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숙사는 안 띈다. 두 번째, 1m 이하 띄는 다세대 있어요. 다세대는 1m만 띄어도 1m 이하 띄는 경우 되는 경우도 있고, 다세대는 거기 보면 나오겠지만 이따가 다 설명할 거예요. 다세대는 1m 이상만 띄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1m 이상만 1m 이상 띄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4배 이하가 되는 경우, 4배 이하. 자, 원칙적으로 2배 이하 높이만큼 띄워준다. 2배 이하를 띄워준다. 높이를 2배 이하 띄워준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기숙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1m 이상만 띄워도 된다. 다세대는 4배 이하 띄는 경우도 있다. 이게 예외입니다. 자, 원칙 2배 이하 보겠습니다. 자, 보통 아파트입니다. 보통 아파트는 2배 이하니까, 공동택이니까 2배 이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가 2배 이하 높이입니다. 여기가 20m 띄었다. 그러면 2배 이하, 2배는 얼마죠? 40m죠? 그러면 1동을 40m까지 올린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2배 이하 높이에요. 다음, 예를 들어서 요게 15m 띄었다. 그러면 요 1동을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다? 2배니까 30m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서 원칙은 2배 이하가 원칙입니다. 2배 이하.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20m 띄었다. 예를 들어서 30m 띄었다. 그러면 이거 몇 미터까지 올리죠? 60m까지 올리겠네. 1동이 60m까지 올라가겠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첫째, 기숙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 기숙사가 갑자기 나왔느냐? 건축법상 공동택에는 기숙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축법상 공동택에는 기숙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도 얘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기숙사도 얘기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이거 되지만 기숙사는 빠진다는 뜻입니다. 원래 공동택은 건축법상 몇 가지가 있어요. 공동택, 건축법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언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연립하고 아파트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보통 아파트가 많이 하죠. 근데 기숙사는 적용 아예 안 해요. 두 번째, 다세대는 말이죠. 이게 만약에 공동택에서 다세대다. 아파트 말고. 다세대인 경우는 몇 미터 이상만 띄워도 되는 경우가 있다? 1m 이상만 띄워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1m 이상. 1m 이상만 띄워도 된다. 이게 만약에 다세대면 공동택 중에서. 그 다음에 4배까지 띄워주는 경우가 있다. 4배 이하 높이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4배 이하 높이. 이거 무슨 소리냐? 여기 10m면은 여기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4배면은 40m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4배니까 예외적으로. 예외입니다. 예외. 만약에 20m를 띄웠으면 이 1동을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다? 20m니까 80m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여기는 땅값이 비싸니까. 이 지역이 땅값이 비쌀 때는, 여기 땅값 비쌀 때, 어느 지역인데? 준주거지역하고 근린상업적, 땅값 비싼 것입니다.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적은 4배까지도 할 수 있다.
뛴 거리의 4배까지 높이가 된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119쪽 밑에. 인접, 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체형찬 등을 높이지 않은 원칙. 건축물, 누구는 빠지고, 공동주택 중에서 귓선은 빠지거라. 너는 빠지거라. 일단 빼고. 근데 원칙적으로 몇 배 이하냐? 거기 보니까 수평거리 2배 이하. 2배 이하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밑에 줄. 수평거리 2배 이하가 가장 전형적인데, 근린사업자하고 준주거지가 몇 배까지? 땅값 비싸니까 4배까지 해주는구나. 그러면 얘가 일단 2개 했어요. 기숙사 나왔고 4배 나왔으니까 예외 하나 누가 안 보입니까? 다세대면 찾으면 되겠죠? 넘어가서. 그러면 니은, 예외적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있는 벽면에서 거기 다세대는 수평거리 몇 미터 이상 되는 경우가 있다? 수평거리 1m 이상. 이렇게 건축조례를 정하는 거리 이상. 1m 이상 나오죠? 그 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한 거예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여기 땅값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땅값 비싸니까 이거 몇 배까지 해준다고요? 땅값 비싸니까? 근린사업적 4배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솔직히 상업적은 말이죠. 상업적 4가지가 있어요. 상업적은 참고로 상업적은 4가지가 있는데 중심 사업적, 일반 사업적, 근린 사업적, 유통 사업적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근린 사업적은 여기 들어가죠. 4배까지 봐주죠. 땅값 비싸니까. 그러면 근린 사업적이 더 땅값 비싸겠어요? 중심 사업적에서 땅값 더 비싸게 됐어요. 중심이 더 비싸죠. 완전 명동 시내처럼 여기 노원역 여기 백화점인데도 아마 중심 내지 일반은 될 거예요 아마. 여기가 더 비싸잖아요. 그럼 4배면은 여기 4배라고 했으니까 얘는 6배가 돼야 되겠네? 7배 돼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근데 왜 얘는 명단에 안 나왔을까? 왜 얘네들은 명단에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느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중심사업적, 일반사업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중심사업적, 일반사업적은 높이전을 안 해줘요. 그게 뭔 소리야? 중심사업적, 일반사업 워낙 땅값 비싸니까 햇빛이 안 비쳐도 괜찮아. 거기는. 거기다 아파트를 칠 때는 햇빛이 안 비쳐도 괜찮아요. 뛸 필요가 없어요. 아예 애초에 빠지는 거예요. 워낙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아예 뛰지도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이 시험도 많이 나와요. 중심사업적, 일반사업적은 공동택에 이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많이 나왔고, 주화시도 나왔어요. 중심사업적, 일반사업적. 어디 보느냐? 거기 119쪽. 119쪽 밑에쯤 다시 봅시다. 119쪽 밑에 공동택 1조동 확보 높이지 않아 놓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 가로 열고 일반사업적과 중심사업적은 제외한다. 워낙 땅 비싸니까 아예 뛸 생각을 안 해요. 그거 주관식 나왔습니다. 가르치고 일반사업적 이런 식으로 중심사업적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공동택 1조 확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공동택 중에서 뭘 안 했습니까? 이제는 인접대진 했죠? 끝났어요. 끝났죠? 이제 뭘 안 했어요? 인동거리 안 했잖아요. 동과 동사에 안 했잖아요. 요건 쉬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즉 120쪽 위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이죠. 요거 120쪽 위에 동그라미 2번은 요거는 제 14강에서 쉬었다가 제 1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1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